I've been driving around in my car, looking for some kind of open bar. It's gonna be alright, gonna be alright. 네, 반갑습니다. 끝장이게 매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 매일 매출 점표 할 겁니다. 우선은 매일 매출 점표 입력을 연습하시기 전에 해주셔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3의 기출을 설치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일반 점표 입력까지 하셨던 분들은 입력 요거 기출문제 데이터 설치를 해놨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그대로 쓰라고요? 이 말인데, 자, 좀 보다 원활하고 깔끔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 지금 기존에 있던 요 빨간 색깔 아이콘을 클릭하시지 마시고 아예 새로 데이터를 설치를 해주셔서 요거를 덮어 씌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험 번호를 아예 새로 입력을 해가지고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깨끗한 데이터가 다시 덮어 씌워지거든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걸 입력하실 때 뭔가 좀 오류 같은 게 안 나요. 그래서 그런 초기화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좀 위에 보시면은 제가 책에다가 수험 번호, 감독관 번호를 다 적어 놨으니까 요거 그대로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죠. 이름은 여러분 본인 이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연습하실 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름을 여기에다가 잘 이렇게 넣어 주세요. 넣어 주시면 되겠고, 자, 문제 유형은 A형이냐 B형이냐 연습하실 때는 뭘로 해도 상관없고요. 실제 시험 치실 때는 여러분들이 치시는 그 유형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은 이전에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메인 매출 점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제 교재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메인 매출 점표를 좀 쉽게 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위주로 해서 요거 하나씩 볼 건데요. 자, 먼저 요거 하기 전에 프로그램에서, 자,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은 여기 있죠. 네, 이쪽에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일단 살짝 띄워 볼게요. 자,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띄웠고요. 그리고 이제 요 책을 같이 보시면서 창을 한번 보면서 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임의로 날짜를 1월 1일이라고 넣으니까요. 지금 밑에 어떻게 나오는지 잘 봐주세요. 이 부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출 부분이 있고요. 매입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그렇게 확인을 하셨으면 됐고요. 자, 매출 부분에는 각각의 뭐 과세, 영세, 면세, 건별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 오른쪽에는 관련 뭐 키워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적혀 있죠. 그렇죠?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거 잠깐만 매출만 잠깐 이렇게 넘겨서 제가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여기 책의 과세 11번 보이시죠? 요 부분이 바로 이제 뭐를 말하는 거냐면,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요 과세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미리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됐죠? 이제 잘 따라와 보세요. 요거 잘 따라오시면은 매일 매출 점표 하시는 거 전혀 힘들지가 않다. 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분계는 지금 어느 정도 마스터 하셔야 돼요. 그게 되었다는 가정하에 이제 매일 매출 점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엄청 쉽거든요. 다시 갑니다. 먼저 매출 점표가 있고 매입 점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매출 점표는 물건을 팔았다. 그때 발행하는 점표가 되겠고, 매입 점표는 내가 물건을 사왔다. 그럼 나는 이제 영수증을 받겠죠. 점표는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 영수증을 받아오는 거죠. 여기까지 됐고, 자, 그리고 지금 요 메인 매출 점표는 어떤 이슈와 관련이 되었느냐 하면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물건값이 100%라면 뭐 금액을 일단 적을게요. 만원짜리를 사면
그 만원짜리의 10%인 1,000원이 부가세로 붙는 겁니다. 이 만원이 100%고 이 만원이 이제 10%란 뜻이죠. 얘가 이제 부가가치세. 그냥 줄여서 보통 그냥 부가세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럼 일반 전표 입력은 사실은 뭐였었냐면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거래였었습니다. 근데 보통 실무에서는 매매질 전표를 좀 더 많이 쓰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면 부가가치세 10%는 무조건 붙게 되어 있어요. 됐죠? 물론 붙지 않는 게 뭐 면세, 영세,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건 또 차차 배우도록 하고, 이 10%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분계 처리, 일반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질 전표라는 좀 다른 메뉴에서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지? 헷갈릴까? 아니요, 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요령만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좀 수월하게 하실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스텝은요, 물건을 팔았는가 샀는가부터 봅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요, 영수증을 찾습니다. 자, 첫 번째, 매출이냐 매입이냐 확인. 두 번째, 영수증 확인합니다. 어떤 영수증이냐, 그거를 확인하라는 뜻이죠. 자,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에서 주로 쓰는 대표적인 영수증을 좀 먼저 적어 드릴게요. 대표적인 영수증은 세금계산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세금계산서라는 영수증이 가장 대표적인 영수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드 명세서가 있습니다. 카드 명세서, 그리고 현금 영수증.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부가가치세에서는요, 요 세 가지 영수증만 기본적으로 인정해 준다. 다른 영수증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 요렇게 일단 기억을 해 주세요. 아니, 영수증 인정받는 게 뭐가 중요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매입전표 할 때 중요합니다. 세금을 내는 거는요, 내가 물건을 판 거에 대한 세금 내고요, 물건을 사왔을 때의 세금은 내가 환급받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나는 판 거 빼기 산 거에 대한, 그러면 이제 남는 내가 이익이 되잖아, 그지? 그거에 대한 세금만 내는 뭐 셈이죠. 이 영수증 잘 챙겨놔라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 매입한 부분에 대한 영수증을 챙겨놔야 이제 세금이 좀 빠지잖아요.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산서라는 게 또 있는데, 계산서는 이제 세금계산서 밑에다가 적으세요. 요건 이제 면세와 관련된 뭐 그런 계산서, 영수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영수증들, 요거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로 보는 영수증들입니다. 그럼 이제 매출 전표화 된 거 간단하게 볼게요. 먼저 10일 과세라는 게 되려면 세금계산서일 때 이런 식으로 영수증부터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세라는 구분이 되려면 키워드가 영세율이거나 구매 확인서, 뭐 내국신용장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자, 그리고 13번 면세는 시험에서 출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거가 되려고 하면 우리 회사가 면세 사업자여야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면세 사업자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과세 사업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요거는 13번 면세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건별이라는 게 있는데, 건별은 간이영수증 아니면 그냥 거래명세서. 자, 이건 뭐냐면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영수증들이 아니잖아요, 맞죠? 요게 지금 화면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게 대표적인 영수증이라 했는데, 그 이외의 영수증들은 다 건별이라는 걸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별. 그리고 뭐 간이라는 말, 간이 영수증은 간이 아니에요 라고 학생들이 처음에 많이 헷갈리고 틀렸었는데, 아닙니다. 이건 또 간이과세자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간이과세자 여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오지 않고요. 13번 잘 안 나오고 15번 잘 안 나옵니다. 뭐 나오더라도 문제를 좀 가정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억지로 뭐 내려고 하면 낼 수는 있겠지만, 그거 이제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서 파악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매출 부분만 하고 있어요. 수출이라는 요 부분을 입력하려면 직수출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워드 좀 기억해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카과가 나왔는데, 카과는 요거는 카드 과세의 줄임말입니다. 카드 과세. 자, 그러면 카드 과세. 카드로 수취하다, 카드로 결제받다인데, 이게 잘 보셔야 될 게, 카드로 수취하다. 카드를 내가 받아서 끌었다. 카드로 결제받다.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상대방이 카드를 줬기 때문에 결제를 해준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판매자 입장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물건을 파는데 이 사람이 카드를 준 거거든요. 그래 봐주시면 되겠고. 가면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 과세인데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판 물건이 면세 물건이고 그 물건을 상대방이 카드를 나한테 줬기 때문에 카드 면세가 되는 건데 사실 요것도 여기서 18번 가면은 주로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면세 사업자일 때만 면세 물건을 보통을 팔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문제를 무리해서 또 내면 이제 문제 밑에다 이런 말을 붙이기도 해요. 단 이 문제에 한해서 당사는 면세 사업자로 가정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굳이 그렇게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나머지 유형으로 문제 낼 게 너무 많거든요. 자, 현과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현금 과세인데 키워드는 현금 영수증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실 점은 현금 결제했다. 상대방이 나한테 물건을 사가면서 현금 결제했다. 현과 아닙니다. 무조건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현면, 현금 영수증과 면세인데 요것도 면세 요것 때문에 뭐 잘 나오지가 않겠죠. 자, 이제 매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입 같은 경우는 아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51번 과세. 자, 11번 과세와 51번 과세의 차이점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11번 과세는 매출. 물건을 팔았을 때 내가 영수증을 전자세금 계산서로 끊어준 거고, 51번 과세 같은 경우는 내가 물건을 사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세금 계산서를 받아오는 거죠. 아시죠? 여러분 영수증은 물건 파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거는 뭐 당연히 하실 거고. 자, 그래서 이것도 키워드가 세금 계산서입니다. 자, 두 번째 영세도 보시다시피 키워드 동일하죠. 그 다음에 면세. 요거는 면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과세 사업자라도 뭐 예를 들어 사과 이런 거 면세거든요. 그러니까 면세 물품을 내가 사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한테 계산서라는 거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계산서를 기억하시면 되고. 자, 불공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좀 그때 가서 제가 54번 불공할 때 한번 자세하게 요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입세액 불공제의 약자다 정도만 적겠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의 약자입니다. 불공이란 말 있죠? 요거 정도만 적고 요거 넘어갈게요. 그 부분 할 때 설명을 드리겠고. 자, 이제 수입입니다. 수입은 수입 세금 계산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카과는 뭐 카드로 결제하다. 요거는 이제 17번 카과랑 57번 카과의 차이점은 아까처럼 내가 물건을 팔았냐, 샀느냐, 그리고 결제는 카드로. 이런 식이죠. 자, 여러분 가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카드로 사왔는데 면세, 물건을 사온 거니까요. 자, 현과 현금 영수증 똑같고요. 현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현금 영수증으로 면세 물건을 사온 거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한 번만 더 드리자면 매매줄 전표는요, 물건을 팔았느냐 샀느냐 이거 먼저 주의해서 봐주십시오. 그리고 영수증은 어떤 영수증이었느냐 요것만 좀 신경 써서 키워드 체크를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유형별로 순서대로 해서 제가 문제를 넣어놨거든요. 근데 자, 일반 전표와의 문제 푸는 방식의 차이를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보통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반 전표 입력 그냥 분계 문제는요, 그 문제지에다가 1번부터 문제가 뭐 8번까지 5번까지 뭐 문제를 분계를 다 손으로 먼저 다 적으라 그래요, 제가.
그런 다음에 그 문제를 한꺼번에 입력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메인 매출 전표는요, 한 문제 한 문제 할 때마다 프로그램 그 창을 띄워놓고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문제를 읽을 때 제가 키워드 체크를 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키워드 체크하는 거 같이 보시면서 해주십시오. 1번 문제, 세금계산서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영수증 나오면 영수증부터 찾으십시오. 영수증부터 찾으시고요. 지금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이거 엄청 많이 출제된 유형입니다. 그죠? 이게 대표 유형입니다, 이거. 그래서 요거 일단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살짝 띄워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가 이게 지금 위에 보시는 이게 다였어요. 이거만 보고 뭐야 이게 뭐저라고 그건데, 자, 밑에 보세요. 지금 보시는 전자세금계산서 모양이 나와 있는데 얘는 실제 세금계산서의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내가 물건을 팔았는지 샀는지 알 수 없죠. 그러면은 먼저 여기 상호를 먼저 봐주시면 됩니다. 요 중에서 내 이름이 뭘까를 아셔야 돼요. 나는 용인전자인가 정우인가. 요거는 직관적으로 아는 방법은요, 요 프로그램 보시면 요 위에 항상 제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제 이름은 용인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은 용인전자구나.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공급자입니다. 공급자가 뭐냐? 물건을 파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럼 나는 매출을 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은 나는 매출을 했고요. 세금계산서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요거 창 띄워가지고 맨 매출 전표 띄워서 바로 하나씩 해볼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날짜는 요 부분에 있죠. 지금 작성일자 요 부분이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날짜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날짜는 12월 29일입니다. 자, 그러면 12월 29일 넣을 건데요. 요 부분 날짜를 먼저 12월 29일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을 먼저 정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이 유형이고, 밑에 코드 번호가 이렇게 다 매출은 매출, 매입은 매입, 코드 번호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드 번호는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영수증을 보고 어떤 코드로 갈까만 정하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물건을 팔았고 매출, 세금계산서였으니까 11번 과세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유형에서 11번이라고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하나씩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우선은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이렇게 올리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 창이 있고요. 자, 우선 여기 품목 부분입니다. 품목은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영수증에 품목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품목 칸을 보시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량 단가도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넣는 방법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자, 품목은 적혀 있는 대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수량 단가는 몇 개를 샀고 몇 개를 팔았고 혹은 단가 하나당 얼마냐 이 말이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수량이 2000, 단가가 4200이라 돼 있죠. 자, 엔터를 치시면 아시겠지만 공급가액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10%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 넣는 데가 나왔죠. 여러분, 매일 매출 전표는 아까 우리 일반 전표, 이전에 일반 전표 했었던 것처럼 거래처를 넣을까 말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 넣으시면 돼요. 자, 보시다시피 정우라는 회사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코드에다 클릭하신 상태에서 정우라고 이렇게 치시면 정우가 뜨고요. 혹은 자, 코드에 클릭하신 상태에서 F2번 기억하십니까? 줘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정우라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안 끝났고요. 계속하고 있어요. 자, 여기 전자라는 칸이 있고요. 자, 이 프로그램 아래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항상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팁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자, 전자이냐 아니냐. 여, 맞다, 부, 아니다거든요. 자, 요거는 문제를 잘 보시면 여기 전자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모든 단서를 지금 하나씩 가져오는 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전자예요. 그래서 1번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자가 아닌 경우는요, 언제냐면 종이 세금계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0번을 누르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안 들어가죠. 네, 이게 이제 그냥 불안 뜻입니다. 자, 다시 1번 눌러서 열어보실게요. 자, 이제 분계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 문제니까 좀 자세하게 이렇게 다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자, 분계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아래쪽에 또 아까처럼 팁을 보세요. 0번 분계 없음, 1번 현금, 2번 외상, 3번 혼합 등등이 있죠. 자, 여러분, 요때도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일단 3번 혼합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연습하실 때 그냥 3번 가지고 일단 연습을 쭉 할 겁니다. 뭐 나중에 1번이냐 2번이냐 뭐 이런 것도 한번 쓰는 방법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좀 시켜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3번 혼합으로 모든 문제가 가능하다는 것만 일단 기억해 주세요. 그걸로 연습을 하겠습니다. 3번 했고요. 자, 내가 3번을 누르니까 자동으로 대변이 지금 들어갔죠.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제품 매출이 들어가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부가세 예수금 보이십니까? 얘는 내가 물건을 팔고 그 물건 값의 10% 세금으로 받은 부가가치세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비로 받아놨다. 이거 나중에 세금 내야 되니까요. 우리 분개할 때 예수금 살짝 등장했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고. 자, 그리고 문제를 쭉 보시면 이건 기본적으로 뭘 팔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휴대폰 부품이면 우리 회사가 이제 휴대폰 부품 전자제품이죠. 이걸 파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품을 판 거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넣는가, 분계를 어떻게 하는가 볼게요. 대변을 일단 들어갔거든요. 자, 엔터를 쳐서 커서를 아래쪽으로 내리시고 이제 차변을 넣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보세요. 지금 총 합계 금액 924만원 보시다시피 924만원 팔았고요. 받아야 될 돈이죠. 자, 첫 번째 현금 보이시죠? 현금 124만원입니다. 그럼 차변에다가 내가 받은 현금 넣으시고 금액 124만원이라고 먼저 바꿔주십시오. 됐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면 어음이라고 보이실 거죠? 어음. 제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으면 받을 어음입니다. 자, 이건 또 금액도 바꿔주십시오. 550만원이라고 바꿨고요. 거래처는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모든 거래처 다 넣으면 되니까 이제 요거는 크게 신경 쓸 건 없죠, 아직까지. 자, 나머지 외상 미수금 보이시죠? 자, 이거는 뭐냐? 외상 매출금, 미수금을 그냥 합쳐놓은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적혀 있냐면 내가 물건, 이게 옛날 종이 영수증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세금계산서가. 그러니까 내가 파는 물건이 제품일 때도 있고 제품 이외일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상 매출금이냐 미수금이냐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선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알아서 지금 제품 팔았으면 외상 매출금 적으시면 되고 제품 이외의 것들을 팔았다 하면 미수금이라고 분계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시면 네, 적절한 계정 과목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면 입력이 완료가 됐고요. 여기 분계 혼합 다시 한번 클릭해 보시면 여기 클릭을 해 보시면 방금 우리가 넣었던 분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차근차근 해보세요. 지금 뭐야 처음이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처음이니까 뭐 우리가 좀 생소한 거지 이게 완전 미친듯이 어렵다 뭐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별표 있는 문제 위주로 해서 제가 또 풀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답 해가지고 뭐 이거 적는 걸 제가 만들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키워드만 여러분이 좀 적어 놓으세요. 어쨌든 나중에 또 복습하실 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넣었는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넣어놨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번 문제. 항상 뭐 문제는
하나씩 순서대로 읽으시면 되죠. 자, 한빛의 제품이라는 걸 팔았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 찾으세요. 영수증. 그리고 판매, 요 부분이죠. 판매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까지만 일단 키워드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특징이 뭐냐, 위에 문제는 아까 영수증 그림이 있었지만 지금 이 문제는 영수증 그림이 없고 그냥 문장으로만 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 하나씩 좀 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날짜 3월 14일 유형 세금계산서고 물건 팔았으니까 밑에 보세요. 과세 매출이거든요. 11번 이런 식으로 넣으시고, 품목, 자 이제는 영수증이 없으니까 이제 어떤 품목인가를 내가 좀 정하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뭘 팔았는지 보시면 돼요. 지금 제품 팔았다 했죠. 그러면 그냥 제품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데, 이거 품목 틀리면 틀리나요? 보통 품목은 완전 이상한 거 적지 않는 이상 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수량, 단가, 금액들, 날짜, 금액, 그리고 밑에 분계가 중요해요. 품목은 완전 막 이상한 거 뭐 아버지 이름 적고 이렇게만 안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품 350개 이렇게 넣고, 그리고 판매 단가 위에 보이시죠?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총 판매 금액이냐 판매 단가냐. 지금 단가라고 적혀 있죠. 10만원. 자, 그럼 총 공급가액은 3,500이고 거기에 부가세가 350 붙은 겁니다. 됐죠? 자, 거래처는 한빛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한빛 넣으시고, 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여기 보세요. 전자라는 말 보이시죠? 항상 문제에서 단서를 찾으세요. 맞으니까 1번. 분계는 우리 3번으로 다 하지 했습니다. 지금 대변 제품 매출 맞죠? 우리 지금 제품 팔았고요. 자, 이제 차변 넣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받았는가 볼게요. 먼저 2,500만원은 유리가 발행한, 이제 뭘 받았을까? 자, 요거 볼게요. 약소금을 배서양도 받았다. 유리라고 했습니다. 여기다 유리 적어 놓을게요. 방금 우리는 어느 거래처랑 지금 거래하고 있었냐면 한빛이랑 거래하고 있었죠. 근데 내가 받은 어음은 유리가 발행한 어음을 내가 받은 거죠. 이거는 그거죠. 한빛이 자기가 이제 돈 줄 게 없으니까 유리가 한테 지가 받은 어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 이거 네가 유리한테 가서 나중에 돈 청구해서 받아라, 그런 뭐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차변에다가 받을 어음 줬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아까 전에 얼마였냐, 이번 문제죠. 2,500만원 받았습니다. 근데 그냥 엔터 쳐서 내려가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요 받으럼에 대한 거래처만 요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유리라고 돼 있죠. 유리로만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이런 것들. 네, 거래처가 이제 다르니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지금 제품이죠. 외상 뭡니까? 매출금. 잔액은 항상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됐죠? 끝입니다. 이게 분계가 거의 받으러 하면 외상 매출금, 뭐 돈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분계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지금 순차적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자, 3번은 일단 안 풀 건데 혹시 푸실 분들은 요 부분만 좀 신경 써주세요. 딴 거는 뭐 거의 똑같은데 요 부분, 지금 미연상사라는 거래처 있죠. 이게 거래처 코드로 해서 새로 등록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처가 없어서 그래요. 없으니까 새로 아예 그냥 등록을 해서 입력하는 건데,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등록하실 때는 그냥 여기서 우리 배웠잖아요. 거래처 등록. 여기 가가지고 맨 밑에다가 미연상사 거 그냥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물론 여러분 메인 매출연표에서 거래처 등록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냥 그거 처음에는 좀 헤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일 깔끔하게 거래처 등록 가서 등록하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등록해가지고 관련된 정보 있잖아요. 요거 다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매출연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분계내나 뭐 입력하는 방식은 앞에 있었던 1번, 2번과 똑같아요. 한번 해보시고 답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인상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라고 되어 있죠. 일단 제품을 팔았고 판매 거래고요. 세금계산서 영수증 나왔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 이거 과세거래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 분계에서 좀 특이사항 나옵니다. 4월 20일, 오늘이 10월 5일인데 그 이전에 수령한 계약금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계약금은 선이고 수령하는 받았다는 이거 수잖아. 그래서 이거 선수금이라는 계정이 나와야 되는구나. 일단 적고, 그리고 동사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네. 예, 어음을 받았네. 이렇게 적고. 자, 그러면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날짜는 10월 5일 되겠고요. 자, 유형은 11번 과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품목은 제품. 자, 지금 이 문제는 수량 단가가 봅시다. 여기 보면 수량 단가 없죠? 그럴 때는요, 수량 단가 없이 그냥 이 공급가액 부분 보이시죠? 여기도 보이고, 얘로만 넣으시면 돼요. 어디에다가 넣는가 보세요. 수량 단가 넘어가시고, 여기 공급가액에다가 금액이 5천만원. 끝. 이래 하시면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자, 그리고 거래처. 자, 우리 회사 이름이 용인전자, 상대방의 이름은 선인전자네요. 그러면 선인전자라고 넣고, 선인상사, 예, 잘못 읽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전자, 요 전자라는 말 보이시고, 위에도 전자라는 말이 보이십니다. 1번, 분계는 3번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요 보면서 이제 분계를 좀 넣어 보겠습니다. 받은 돈은 여기 보시다시피 현금 500, 어음 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하실 점이, 그러면 분계 차변에다가 현금을 넣으면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전에 선수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4월 20일에 현금으로 받은 건 맞아요. 근데 그때 분계를 이미 현금 받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대변에다가 선수금이라고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점에는 차변에 현금이라고 적으시면 안 되고 선수금이라고 적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미 현금은 받았다라는 회계 처리가 됐거든요. 그럼 이제 금액은 얼마냐? 밑에 현금 밑에 500만원 보이시죠? 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500만원 제가 계약금으로 받았던 돈이 이러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어음 받았다라고 위에도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어음이라고 잘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받을 어음이라고 하시고, 거래처는 선인상사예요. 왜냐면 동사라 했으니까. 동사는 같은 거래처 뭐 이런 말이죠. 금액은 5천만원 이상 없이 입력이 잘 됐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포인트는 선수금. 밑에 현금이라고 적혀 있지만 위에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먼저 좀 읽어주세요, 위에.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라는 말씀. 그거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자, 요거는 이제 영수증 그림이 없는 글로만 된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반포상회의 제품 뭐 팔았는지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공급하고 이게 팔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 세금계산서 이렇게 각각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자, 얘도 받은 계약금 나왔네요. 그러면 선수금. 아까 앞에 거랑 비슷하죠. 그림만 없다 뿐이지. 나머지는 부산이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았다. 수표로 받다. 내가 발행한 당좌 수표면 당좌예금이 쓰는 거 맞지만, 여러분, 상대방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계정가면 뭐였어요? 현금입니다. 요거 기억하셔야죠. 요런 거 잊으시면 안 돼. 자, 여기 문제 보시면서 매매실전표 바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10월 27일이고요. 그리고 유형은 11번이 되겠고, 품목 제품. 수량 단가 없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 여러분 위에 보세요. 2,300만원이고 부가세 별도 돼 있죠. 이 말의 뜻을 잘 들어보세요. 물건값은 2,300이란 뜻입니다. 그럼 부가세 별도란 말은 요 2,300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있지 않다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2,300의 10% 230이 부가가치세가 된다는 뜻이죠. 입력해 볼게요. 요때는 2,3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반포사네. 반포가 아니고 반포가 되겠죠. 전자는 1번이고요. 분계 3번 하라고 했습니다. 자, 차변. 먼저 선수금. 그 다음에 금액은 300만원 꽂히시고, 그리고 받은 돈 현금 가셔야 됩니다. 이거 현금 2230만원 되겠죠. 네, 잘 처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제 6번 갑니다. 자, 컴퍼니의 제품 나왔고요. 요건 이제 단가가 있네요. 300개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부가세 별도란 말 있고, 외상으로 납품하다. 그리고 영수증 찾아봅시다. 세금계산서네요. 전자고. 자, 그 다음에 뒤에 좀 잘 봐주세요. 대금은 거래 수량에 따라 공급가액 중 전체 금액의 5%를 깎아주기로 했다. 나머지 판매 대금은 30일 이후에 받기로 했다. 우선은요, 내가 판매 보세요. 지금 300개 팔고요. 판매 단가는 4만원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정상가가 4만원짜리인데 요 중에 5%를 할인해서 300개 팔겠다. 뭐 요런 뜻이에요. 요 문제 잘 생각하시면서 좀 들으셔야 되거든. 자, 그러면은 이제 6번 문제를 해볼 겁니다. 자, 봐주실 게 있어요. 일단 계산기를 좀 띄울게요. 계산기를 제가 잠깐만 띄우겠습니다. 어떤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냐면 4만원짜리가 5%가 떨어지면 얼마일까를 좀 계산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100%에서 5%가 깎였으니까 95%겠죠? 그러면은 95, 그 다음에 위에 퍼센트 보이시죠? 퍼센트 하시면 여기 위에 식이 만들어졌거든? 는 38,000원. 하나에 38,000원에 판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곱하기 95%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좀 한 번씩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 그냥 곱하기 0.95 하면 되지. 이해되시는 분 그냥 하시면 돼요. 0.95. 근데 간혹 가다가 0.95가 바로 안 떠오르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다 수학을 잘할 수 없거든.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럼 곱하기 하시고 95% 누르시라고. 자, 하나당 단가가 지금 38,000원 계산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좀 적을게요. 저기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방금 계산해보니 38,000원이 되었구나.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력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입력해 보겠습니다. 날짜 10월 11일. 그리고 그냥 과세 11번 과세. 품목은 제품, 수량은 300개. 자, 단가를요 4만원이라 넣으시면 안되고 38,000원이라고 넣어주셔서 공급가액이 1140만원이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거래처를 적겠습니다. 거래처는 컴퍼니. 지금 분계가 그리 안 어렵다는 거 좀 아시겠나요? 좀 뭔가 감이 오시나요? 전자여, 그쵸? 그 다음에 분계 갑니다. 대변 손 안 대셔도 돼요. 지금은 계속 제품을 판 것들이기 때문에 손 안 대겠습니다. 그리고 5% 할인해 주면서 돈을 어떻게 받기로 했냐면 30일 이후에 받기로 했다 돼 있죠. 이 말은요, 물건 자체를 다 외상으로 판 겁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5%를 제외한 나머지가 여기서 말하는 나머지 판매 대금이에요. 5%를 뺀 나머지 판매 대금.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분개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돈 받는 거 거의 외상 매출금 아니면 받으러 뭐 현금 이런 식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분개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다. 7번 갑니다. 자, 제품 제조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라는 게 생겼고,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내가 이제 부산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고기로 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난 보통 고기를 뭐 이렇게 하면 삼겹살, 목살 막 이렇게 먹는 부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품이라고 기본적으로 볼 수 있다면, 부산물은 뒷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뒷고기가 이제 안 먹는 부분, 그냥 찌꺼기라 해야 되나? 쓰레기였던 것들을
이제 또 팔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는 고기, 주로 안 먹던 고기, 그걸 뒷고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부산물에 속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산물을 거래처의 지물상사 여기다가 판매를 했는데 영수증 찾아볼까? 세금계산서 판매했다 세금계산서다. 그러면 바로 요거부터 할게요. 10월 11일로 가서 이 날짜 똑같네요. 밑에다가 이제 새로 넣었습니다. 이거는 위에 하나 있으면 그 손대지 마시고 다른 거래니까 밑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형 11번. 자, 그리고 품목은 부산물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크게 다르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가격 지금 수량 단가 없어요. 가격 270만원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거래처가 지물상사라고 했네요. 지물상사 됐고, 전자 맞죠? 전자 맞고 분계 3번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 하나 또 나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제품 매출한 거는 아니에요. 이것도 읽다 보면 보세요. 대금은 전에 보통 예금으로 수령을 하였는데, 요거 체크부터 하나씩 하면서 갈게요. 보통 예금인데 이제 계정 과목 코드 부산물 매출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매출이 아니니까 수익 계정을 하나 만들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계정 과목부터 하나 만들게요.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부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네, 여기서 420번이잖아요. 요거 우리 이미 연습 다 했던 겁니다. 420번으로 가시면 사용자 설정 되어 있죠. 오른쪽 위에다가 부산물 매출하고 구분 혹은 성격입니다. 성격은 그냥 매출로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문제에 보면 다른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하면 돼요. 지금 여기까지 하면 돼요. 끄고 메인 매출장 여기서, 자, 지금 제품 매출 아까 분개하고 있었잖아, 그죠? 여기다가 이제 방금 등록했던 부산물 하면 등록한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왔고, 이제 돈을 어떻게 받았는가? 위에 아까 보통 예금으로 돈 다 받았다 라고 했으니까 보통 예금 적겠습니다. 보통 예금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7번 문제도 네, 수월하게 원활하게 지금 잘 풀었습니다.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8번 갑니다. 자, 원재료 운송용 트럭. 자, 지금부터는요, 이제 좀 특수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8, 9, 11, 12. 요거는 잠깐 끊었다 가야 되겠다. 여러분, 잠깐 이번 강까지 끊고, 8번부터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또 구독, 좋아요, 이거 항상 헷갈려요. 그다음 뭐지? 알람 설정 뭐 이런 것들 잘 체크해 주시고 친구분들한테도 추천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